자, 오늘은 LCCD 그리고 그 LCCD의 임펄스 리스폰스 H를 알아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LCCD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LCCD는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일단 쓰겠습니다. 자,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인데 그 개수가 컨스탄트 코에피션트이고 리니어한 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인데 그거를 n번까지 미분한 것을 싹 더한 거는 x를 미분 m차 미분까지 한 거, 그리고 개수를 컨스탄트 개수를 곱해준 거, 그거를 리니어하게 썸한 거, 그런 미분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라는 건 얘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ak나 bk가 타임의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리니어는 리니어 시스템의 리니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이 리니어한 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는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얘가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그 보조 이퀘이션인데 그게 억질러리 컨디션이고, 그거는 이따가 해볼게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은 거죠. 이게 합이. 예를 들면은 dt분의 d,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냥 dt분의 dy를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은 x. 이거는 리니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제곱되는 거, 논 리니어한 거죠. 이거는 비선형적인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썸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미분 방정식이 나왔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스템은 어땠어요? xt라는 인풋이 들어가요. 어떤 시스템에. 그리고 아웃풋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블랙박스였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는데, 많은 우리가 다룰 프랙티컬한 시스템들이 사실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의 미분 방정식으로. 자, 회로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고 물리적인 예시가 있는데 어떤 예시부터 할까요? 따라요. 그럼 물리적인 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차가 한 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차를 한 대 그리겠습니다. 자, 차가 엔진을 확 밟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쭉 간다고 해봅시다. 이게 포스죠, 포스. 그리고 얘가 질량이 있을 거고, m의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바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얘가 앞으로 가면 그 가는 만큼 공기 저항이 이렇게 뒤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마찰이나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런 마찰 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v의 얘 속도에 비례한다. 그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이 항력이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얘 알짜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가속도 2고, 맞습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 이쪽으로 엔진이 쭉 밟았을 때 그 힘, 그리고 마찰력이나 어떤 공기 저항력을 빼서 m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되겠죠. 알짜 가속도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내가 밟아가지고 엔진으로 인해서 얘가 나가는 그 힘, 얘가 입력이 될 거예요. 얘가 xt. 그러면 V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출력 YT가 되는 거예요. 얘가 YT, 얘가 YT. 그러면 리니어하게 썸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들이 어때요? 개수들이 상수이고, 이 포맷이 되는 거 느껴져요? 이 포맷이 됐죠? 자, 그 다음은 회로에 대한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고, R이라는 저항값을 가지는 저항이 있고, C라는 용량을 가진 캐패시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VS, 소스 전압이 있을 때 이게 입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류는 R분의 VS 빼기 VC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전류는 지금 직류이기 때문에, 아니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똑같죠? 근데 이 캐패시터는 그냥
DC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안 흘러버리죠.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 떨어져 있고 여기 차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변화율에 비례하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자 그럼 변화율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 캐패시터 용량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류는 똑같고.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돼요. C로 나눠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됩니까? 그랬을 때 VC가 뭐라 그랬어요? 출력. 이게 이 Y 같은 거죠. 이게 YT. 얘가 YT. 근데 그거의 미분 1.2분, 2.2분. 여기까지 여기는 Y고. 얘는 뭡니까? 솔스 전압. 얘가 X, 인풋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현상, 뭐 어떤 회로적인 현상 그런 애들을 이 입력과 출력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지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어떤 입력이 뭐 시스템을 통과해서 YT가 나온다고 했을 때 YT가 뭐 XT 더하기 3이라고 해보자. 이게 뭐 코자리냐 메모리 리스냐 뭐 이렇게 따졌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시스템이 미분 방정식으로서 표현이 되는구나. 그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미분 방정식이 나와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뭔가를 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LCCD,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이퀘이션 하나 써볼까요? 자, 이거 이퀘이션 맞죠? 이거의 근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중근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그 얘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줬다고요. x라는 값. 근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때요?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 yt를 구하는 건데, yt의 어떤 그냥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죠. 함수. t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t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yt가 함수 자체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찾는다라는 게 미분 방정식의 그 큰 차이점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방정식과의 차이점이. 자, 그럼 쉬운 LCCD 하나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봤을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dt분의 dy 더하기 uy는 x다. 근데 x 입력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 ut가 유니시트 펑션이고요. 5 곱하기 2분의 3t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yt를 찾는 거예요. 함수 yt. 자, 그런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있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yh로 표현할게요. (0을) 만족하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yh를 말을 해요. 그럼 이걸 왜 구하냐 했을 때 일단 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은 p라고 할게요. yp. 파티큘러 솔루션은 x가 있을 때의 솔루션을 말해요. 그 이걸 한번 싹 더해보세요. 자,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0을 만족하는 h 근이었는데, 얘를 만족하는 함수였는데 얘는 x를 만족하는 함수? 그런데 더해봤더니 이 더해진 놈도 이 원래 내가 생각했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y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y.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x가 주어졌을 때의 솔루션, 그건 왜 0을 만족하는 솔루션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아예 입력이 없을 때의 출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t 전 범위에 대해서 0일 때를 만족하는 출력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아까 그 차를 예로 들자면 그 엔진을 굳이 밟지 않더라도 이 차가 애초에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알짜힘은 0인 거죠. 알짜힘이 0인 거는 뭡니까? 정지 혹은 등속도죠.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아무런 그 엔진에 힘을 안 줬는데도 얘가 이미 뭐 얼음판 위에 있었다던가 해서 굴러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등속도로 마찰력과 동등한 힘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엔진에 의한 입력이 어떤 외부적인 입력을 실제로 준 건데 엔진에 힘을 가해준 건데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얘가 뭐 중력이라던가 어떤 뭐 외부적 그런 다른 이런 입력이 아니고 내가 주는 입력 이외의 힘에 의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는 등속도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입력이 없더라도 속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속도가 이만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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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y를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더해도 이게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해도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를 더한 것까지를 해야 완벽한 컴플리트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해져요. 얘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입력에 의해서 어떤 엔진의 입력에 의해서 딱 출력이 정해져요. 그러면 걔는 이미 정해진 거고 그거 하나인데 그치만 얘가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움직이고 있었다면 알짜이면 0이지만 그렇다면 얘가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애초에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야 한다. 그랬을 때 요거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요거를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부르고 둘 다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y 프라임 더하기 2y는 0.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요. 네. 그랬을 때 자, 얘를 0이 돼야 돼요. 우변이 0이 되려면 yh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분한 거랑 미분 안 한 거랑 잘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함수는 뭡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해서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지수함수 어때요?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yh를 이건 랩팅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익스포넨셜 st는 양수일 거고 a도 어떤 값이 있는 0이 아닌 값이니까 지워져서 s는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다. 근데 a는 아직 못 정해요. 억질러리 컨디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1학년 때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배웠을까요? 하여튼 그런 컨디션이 있어야 이 a 값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딱 정해진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그 속도가 몇이었느냐, 아까 그 초기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 초기 속도가 몇이냐 이거를 알려줘야 이 a를 고정해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솔루션을 하나로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속도가 맨 처음에 속도가 여기 있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얘가 초기 속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이너스였는지 플러스였는지 알 수 없다. 네. 자, 근데 만약에 y2'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s의 제곱 텀이 생겼을 거고 그때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s의 근이 몇 개다?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때는 s의 근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게 s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부터 근의 개수에 맞게 그렇게 쭉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y2'이 있었으면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y 뭐 n''이 있었다 그러면 n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러면은 n개가 주어질 거고 s가 n개의 근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될 a는 총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있었어도 됐는데 지금은 억질러리 컨디션이 하나면 됐었어요. 이니셜 컨디션이. 근데 얘는 a가 여러 개니까 얘를 정확히 딱 한정 지으려면 n개의 억질러리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파티큘러 솔루션. 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가 입력이 있을 때예요. 그랬을 때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ut는 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이번에도 렛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얘 익스포넨셜 3t가 되려면 익스포넨셜 3t를 가지고 있어줘야 이 이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는 겁니다.
3b. 자 어때요? b가 뭐면 될까요? 이거 딱딱 지워지고 바로 5b는 5, b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 3t구나 그냥. 근데 지금 t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얘는 t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이 없었고 얘는 0보다 클 때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전체 솔루션은 자 t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 이건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억질러리 컨디션이 필요한 거고 뒤에 나올 거지만 이런 조건을 하나 내걸어 볼게요. 입력이 주어질 때까지 출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속도가 애초에 0이었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애초에 0이었고 내가 밟았을 때 엑셀을 밟았을 때부터 속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가정한다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겠죠. 왜냐? 지금 엑셀을 언제 밟았어요? 0부터 시작해서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출력이 없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고 t가 0일 때는 어떨까요? 이 t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뒤에 할게요. 그거는 0을 대입해봐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1이 0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근을 구할 수 있었고 호모지니스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서 근을 만든다. 그랬을 때 억질러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줘야 요 a를 마이너스 1로 찾아줄 수 있었죠. 여기서는 억질러리 컨디션이 요게 이용이 됐어요. 요게 이용이 돼서 a를 마이너스 1로 한정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억질러리 컨디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 전에 혹시 이거 안 궁금했습니까? 왜 굳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해야 되냐? 지수 함수는 꼭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2의 st승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지수 함수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a 익스포넨셜 st라고 놓지 않고 a 2st라고 놓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도 지수 함수고 얘 미분하면 뭐 돼요? 그냥 ln2만 붙죠. 얘를 미분하면 ln2 그리고 a ln2 s x 2 st 이렇게 되잖아요 미분이.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렇게 레팅을 했는데 a est 말고 a est 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a s ln2 est 더하기 2 곱하기 맞나요? 자 그러면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s는 마이너스 ln 2분의 2가 되네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2 이거 맞습니까? 요렇게 해서 구하면 자 근데 잘 보세요. 요게 요렇게 됩니까? 요 2를 익스포넨셜 ln2로 표현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지워지면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익스포넨셜로 하나 2로 하나 뭐 3으로 하나 4로 하나 그냥 지수함 주면은 결국 이 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편하니까 이렇게 자꾸 레팅하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게 꼭 이렇게 생겼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보시라고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지수함 주면은 이게 될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이게 익스포넨셜이어야 되냐? 2면 안 되냐? 그래서 AEST 말고 AEST로 해봤다는 거예요. 2랑 2랑 구별되죠. 뭐 자, 다음 함수는 왜 안 돼요? 다음 함수는 x세제곱, 3x제곱 아예 다른 놈 되는 거예요. x제곱이랑 x세제곱은 독립적인 애예요. x세제곱이랑 x제곱을 잘 섞어서
x 세제곱만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x 제곱이 0이 아닌 이상, x 제곱 텀이 0이 아닌 이상 x 세제곱이랑 x 제곱이랑 잘 엮어서 x 제곱을 만들 수가 없어요.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0이 아닌 이상,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종속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지수함수를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미분 방정식의 근을 완벽하게 구하려면 억질러리 컨디션이 필요하다 했어요. 자, 그런데 코잘 LTI 시스템인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LCCD로 표현되는 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이 코잘 LTI 시스템임을 밝힐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니셜 레스트라는 조건이에요. 그 이니셜 레스트라는 조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입력이 없을 때는 출력이 없다. 간단하죠? 이게 이니셜 레스트이고 이것만 만족하잖아요. 이것만 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은 무조건 코잘 LTI 시스템이고 이 이니셜 레스트에 의해서 억질러리 컨디션이 나와서 걔네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 값을 고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니셜 레스트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니셜 레스트를 조건 만족하면 그 시스템은 코잘 LTI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이니셜 레스트에 의해서 억질러리 컨디션이 튀어나오는데 그 컨디션을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앞에 붙는 그 개수들, A들, 그 A들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LCCD로 표현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LCCD가 아니죠. 일단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제곱으로 돼 있어요. 리니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니셜 레스트는 만족해요. 입력이 없을 때는 출력이 없을 거예요. 입력이 없는 그 순간까지는 출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코잘 LTI 시스템에 만족을 하는데 얘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 성립이 된다? LCCD로 표현되는 그런 시스템에 무조건 그런 시스템이어야만 그래야만 이 이니셜 레스트가 코잘 LTI 시스템과 동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 입력이 없는 때는 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력이 만약 있으면 그거는 어떤 그 이전 과거의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